평온함을 찾으려는 노력에는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노력이 바로 당신이 해소하려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순간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일부는 이미 이 정보를 적용하여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나요? 이미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상, 마음 챙김, 깊은 호흡, 긍정 자기암시, 웰빙 산업은 불편함의 매 순간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련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극도로 모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일종의 침묵의 폭력이 있습니다. 한번 멈춰서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평온함을 찾겠다고 결심하며 명상하기 위해 앉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경직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빨라집니다. 당신의 가슴은 조여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 느낌, 당신이 그토록 단순한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그 느낌.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어. 더 노력해야 해.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해. 하지만 만약 문제가 정확히 반대라면 당신은 밤에 누워 자고 싶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 있고 정말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 아름다운 장소를 시각화합니다. 중얼거립니다. 나는 침착해. 나는 이완돼 있어. 하지만 당신 안에는 커지는 긴박감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심장은 빨라집니다. 당신의 근육들은 수축합니다. 이것은 꽉 쥔 주먹을 더 꽉 쥐려고 함으로써 이완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첫 번째 층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오래전부터 이해해온 진실이 있지만 웰빙 산업은 무시하기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신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울 없이 자신을 보려고 하는 눈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리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외부적인 것으로 변환합니다. 긍정 자기암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 말들을 반복하며 그것이 당신 안에 뭔가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상한 단절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면 왜 굳이 긍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당신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깊은 부분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열됩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무언가를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온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혼란을 가져옵니다. 또는 호흡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면 천천히 깊이 있게 리드미컬하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화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앱들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약속은 간단합니다. 이 패턴을 따르세요. 그러면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몸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잘못되어 있어. 당신은 다르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통제는 신뢰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면 당신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덫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노력을 요구한다고 믿도록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졌습니다. 규율, 의지, 결심. 그래서 평온함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이완적이어야 하는 것. 우리는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전념합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당신이 승진이나 졸업장을 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성취의 반대입니다. 평온함은 당신이 싸우기를 멈출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웰빙 산업 수십억 달러 규모 이 환상 전체 주위에 완전히 지어진 것을 봅니다. 명상 수련, 마음 챙김 과정, 호흡 앱, 영원한 평온함의 비결 또는 어떻게 침착함을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의 책들. 침착함을 지배하다. 당신은 모순을 보나요? 지배는 통제, 노력,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배하는 것에 반대인 뭔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만들었던 같은 태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같은 마음을 사용하여 불안을 고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바쁜 같은 마음을 사용하여 평온함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힘, 야심, 결심을 사용하여 힘, 야심, 결심의 반대를 찾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명상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수련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도 그들 안에는 특정한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다. 경직. 왜냐하면 그들은 20년간 자신들이 특정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자신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그들의 감정들이 길들여져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평온함이 당신이 기술이나 방법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이미 여기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의해서만 가려진 것이라면 이것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향한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동양 문화가 수천 년 전에 이해했지만 서양의 생산성과 성취 사고방식이 이제 겨우 의심하기 시작하는 무언가, 이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온함을 얻기 위한 기법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 계속 추구하는 한 절대 평온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를 지적하는 데 삶을 바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환상을 간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모순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혹한 역사를 탐구하는데 삶 전체를 헌신한 사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와츠였습니다. 와츠는 1915년에 태어난 영국의 철학자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서양이 여전히 동양 철학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었을 때 와츠는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훌륭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대중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리감을 유지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와츠는 이러한 사상들을 정말로 체화했고 그 속에 깊이 몰입했으며 평생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이유를 세상에 설명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와츠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철학적 구조입니다. 와츠는 이를 추구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려는 집착에 있습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평온함을 찾으려고, 더 나아지려고 시도하는 데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는 지속적인 부족감을 만듭니다. 마치 당신 안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판의 무한 거울입니다. 와츠는 특별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눈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이나 마음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관찰자는 관찰자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미 당신인 것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평온함이 어딘가 먼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미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악순환의 가장 가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평온함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정확히 평온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츠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평온함을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내면의 분열을 만듭니다. 평온해지기를 원하는 당신이 있고 평온하도록 조절되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갑자기 조절자와 조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원성 자체는 평온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갈등입니다. 그것은 내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던 것의 정반대입니다. 둘째, 그 의식적인 시도는 제거하려는 바로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평온함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평온함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함의 부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손으로 두드려서 잔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이 물을 더 소용돌이치게 만듭니다.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많은 파문을 만듭니다. 당신의 시도의 폭력성은 더 많은 혼란을 만들지 더 적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정신적 노력은 저항을 만듭니다. 저항은 긴장입니다. 그리고 긴장은 정확히 이완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파괴하려는 감정 상태를 문자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노력의 수축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투쟁 신호에 더 높은 경각심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악순환에 들어갔습니다. 더 열심히 시도할수록 당신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왓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환상에 훨씬 더 깊은 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비원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들어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왓츠는 당신과 당신의 경험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분리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한쪽에 당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 평온함이 있으며 당신이 그 평온함을 포획해서 자신에게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분리가 완전한 환상이라면, 정말로 포획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온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거리는 없습니다. 거리는 오직 그 분리의 행동 속에, 당신이 만든 그 개념 속에만 존재합니다. 분리된 자아의 환상이 이 모든 고통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갇힌 자아가 아니며 평온함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당신은 전체입니다. 당신은 전체 경험입니다. 왓츠가 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단순히 평온함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모든 전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왓츠가 노력을 통한 평온함 추구가 근본적으로 자기 파괴적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아와 내 문제 사이의 분리가 환상임을 드러냅니다.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그리고 절절한 질문 하나와 함께, 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힘이 모든 것을 악화시킨다면, 심지어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것 사이의 분리가 하나의 허구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왓츠의 대답이 진정으로 불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웰리스 산업이 당신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은 자기 개발책을 팔거나 명상 리트리트 등록을 늘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왓츠가 수십 년간 마음을 연구한 후 발견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침착함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침착함을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에게 노력이 가치의 동의어라고 배운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보입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생각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의지의 힘으로 정복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나타나는 무언가입니다.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은 차이를 이해합니까? 문제는 평화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과의 모든 투쟁입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저항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문제를 공격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복이 포기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왓츠는 우리에게 정말로 불안하게 하는 대답을 줍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시도를 통해서는 오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일 때 평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수용은 수동적 항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를 버리고 침대에 누워 인생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와츠가 이해하는 대로 훨씬 더 능동적이고 역설적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물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 살고 행동하고 성장합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고요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잔잔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올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도록 파도가 일렁이도록 내버려두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돌아옵니다. 바다가 폭풍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흐름에 맡겼을 뿐입니다. 강제를 멈출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호흡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매 호흡을 통제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이미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의 리듬을 그저 지켜봅니다. 다음으로 고요함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자신의 잡념까지도 평안을 위해 이것들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과의 싸움을 멈춥니다. 생각들이 떠오르고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생각들은 저마다의 흐름이 있습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지 않기를 연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항복을 훈련합니까? 너무 모순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와츠는 이 모순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완벽성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각하기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강제할 때를 지각합니다. 당신의 근육이 긴장할 때, 당신의 마음이 자신과 전쟁할 때 그가 제안하는 질문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이 순간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모든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진정한 변화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닌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줄타기 고개사처럼 몸이 경직될수록 균형을 잃습니다. 고요함, 우아함, 균형은 줄 위에서 몸의 힘을 뺄 때 찾아옵니다. 줄을 믿을 때, 순간을 거부하지 않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것이 이 진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모든 시간 동안 틀렸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불안,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당신 자신을 고치려는 모든 절박함이 모든 것이 정확히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이 부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는 당신이 완벽한 계획을 통해 도달해야 할 먼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소음에 의해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와츠는 수십 년을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수백 년간 이 비밀을 간직해온 성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고요해지려는 노력을 멈출 때 고요함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본성과 싸우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왜곡되지 않은 당신의 본래 모습은 근본적으로 평온합니다. 이 진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성 해법으로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깨달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떤 웰니스 산업도 그저 내버려 두기에 단순함을 상품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법이 아닌 진리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잔인한 진실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찾고 있는 평화는 당신이 마침내 찾기를 멈출 때 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성취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이득은 항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고요함이 이미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당신이 정복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투쟁과 소음 아래 정확히 여기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이 그것을 찾으려는 당신의 간절함이라면 어떨까요? 고요함은 결코 없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의 크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해는 더욱 깊은 탐구의 문을 열어줍니다. 앨런 와츠가 말한 항복, 비원성, 흐르는 예술에 관한 저작들이 모든 것들은 같은 해방의 진리로 수렴합니다. 비법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공식이 아닌 이해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여정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울렸다면, 만약 이 말들 중 무언가가 당신 안의 침묵의 공간을 건드렸다면 여기서 탐구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설들에 대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만드는 모순들에 대해, 우리가 투쟁을 멈추는 순간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그때까지 하나의 간단한 제안을 드립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그저 존재하세요.